안녕하세요. 쓰디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약을 통한 분양계약을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약의 경우는 아내분이 남편분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금을 조달자금으로 기재하실 경우는 자칫 사업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현금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나도 모르게 누락됐던 현금 매출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현금 매출이 과거 한 10년 동안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득세율을 대충 20%로 잡아보겠습니다. 한 2억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4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으로 한 번에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조심하시고요. 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청약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청약으로 분양가 6억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은 20%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중도금은 6회차 해가지고 3억 6천만 원, 잔금은 20% 1억 2천만 원 해서 총 6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계약 시 보유하던 예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중도금은 모두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납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 상환액과 잔금의 합계액 총 4억 8천만 원은 입주 시점에 조달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받고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발생할 근로소득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4억 8천만 원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계약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없었고요. 증여로 또 1억을 조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비 속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관계는 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앞으로 발생할 근로소득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금의 합계가 3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차입금에는 중도금 대출은 중간에 상환해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기재하지 않고요. 주택담보대출 금액만 기재를 합니다. 2억 4천만 원이었죠. 주택담보대출을 잇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작성을 해야겠죠.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미보유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액의 합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다 없었죠. 차입금 등의 소개는 2억 4천만 원이 되고요. 총 합계는 6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가 6억 원을 40%를 가정해서 2억 4천만 원을 기재를 했는데요.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의 평가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최대 3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3억 8천만 원으로 바뀌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8천만 원이 되고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도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1억 4천만 원만큼 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걸 빼면 좋을까요? 증여 상속 부분을 최대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면 약 50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서 빼면 좋을까요? 바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입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미래 소득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추가 서명 요청이 올 수 있는 항목인 만큼 그 다음 항목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증여 상속에서 제했으니까 9천만 원을 뺄 수가 있겠죠. 그럼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1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개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과 증여 상속 5천만 원씩 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억 2천만 원과 3억 8천만 원 합계해서 6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주 시점의 주택가액이 내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실제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8천만 원과 너무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재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은 똑같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추가 서명 요청이나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꼭 안전하게 절세 플랜을 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상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였고요.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